사업을 하시다가 법을 몰라 악덕 사장이 되셨다고요? 일은 많이 한 것 같은데 돈은 제대로 받는 건지 의심이 드신다고요? 아리까리한 노동법 알기 쉽게 읽어드립니다. 노동법 읽어주는 노동자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추승진 상담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MC 천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평상시에 팬이셨는데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이네요. 예, 이런 자리에서 또 뵙고 참 반갑습니다. 네, 바로 오늘 사연 한번 읽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입니다.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을 1년마다 했는데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1년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왜 3개월로 하냐고 하니까 요즘은 3개월마다 하는 추세라며 어차피 형식적인 절차이고 계속 고용을 유지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갑자기 아파트 민원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3개월 근로계약을 한 게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저와 같은 상황에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이 업체가 근로계약을 3개월 이렇게 하는 게 요즘 추세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위탁업체가 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위탁업체가 아파트랑 계약을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보통 계약을 이제 위탁업체가 따내려고 하면 수수료를 왜 작게 부르는 업체들이 대부분 아파트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수수료를 부를 때 거기에는 노동자들의 그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이런 게 다 포함해서 비용을 산정하고 수수료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이렇게 넣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와 계약을 하면 이 위탁업체가 낮게 부른 수수료 요거를 이제 자기 이익에서 줄어드니까 이걸 높이려고 노동자들에게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년을 계약을 하면 퇴직금이나 이런 걸 연차수당 지급해야 되니까 계약 기간을 일부러 3개월, 5개월 하면서 노동자들이 법을 잘 모르니까 노동자들 퇴직금 못 받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자기 이윤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위탁업체가 3개월, 5개월 이렇게 계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3개월이나 5개월 같이 단기간으로 계속 계약하게 되는 노동자들이 기억해야 할 노동법이나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이게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년, 2년 이제 계속해서 근무를 하세요. 이분들은 단기로 하지만. 그래서 법상에서는 이렇게 단기로 하더라도 근무가 연속되면 이걸 계속 이어진 근로라고 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3개월, 5개월 하는 이 단기 계약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결국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에서는 정당하게 지급한 비용을 위탁업체에서 횡령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그 아파트와 보통 이제 위탁업체 계약이 1년이나 2년 딱 되잖아요. 1년이라고 치면 이 1년이 계약이 딱 끝나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실제 그 내 고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원래 계약했던 위탁업체가 이제는 더 이상 관여를 못하게 되잖아요. 이때 노동부에 신고하는 겁니다. 아니면 퇴직금이랑 달라, 연차. 계약 기간이 3개월, 5개월였지만 실제로는 1년 동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기를 하게 되고 안 준다, 못 준다 이렇게 하면 노동부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이게 딱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근로기준법 49조에 보면 임금에 대한 시효가 있어요. 이게 임금 체불된 상황에서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3년에 대해서만 이제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3년 이상이 계속 아파트하고 계약을 하고 있으면 사실 고용불안 문제 때문에 이 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똑같이 도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이제 연차를 쓰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개별 사안으로 한번 진단을 하고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상담소로 일단 문의를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역시 노동자 스스로 노동법을 잘 알고 있어야만 당하지 않겠네요. 또 더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문의 주신 분처럼 3개월 뭐 이런 계약하는 게 형식적이다 말을 해놓고 뒤에 가서 뒤통수 치듯이 계약 만료 이렇게 하는 걸 제일 조심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이게 겉으로는 계약 만료지만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위탁업체들은 한 아파트만 계약 안 해요.
관리는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뭐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도 없고 그러다 보면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다 지운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서 이 지우려고 하다 보니 이게 해고냐 아니냐 이게 법적 절차가 막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계약 기간은 3개월, 5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 일 못했다 잘. 그러고 그게 계약 만료다.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법적으로는 해고이기 때문에 이 해고에 대한 과정을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될 게 좀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사례를 통해 단기 계약 노동자들이 기억하셔야 할 노동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코너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전달해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 충분한 궁금증을 풀지 못하셨을 텐데요. 본인의 상황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